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메디케어를 영상 올린 데에 달아주신 댓글에 질문에 대한 답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요번에 그 신청하는 12월 7일 안에 이 댓글에 답을 안 하면 저희가 마음에 짐이 될 것 같아요. 실컷 영상 올려놓고 답을 안 해주니까 일일이 댓글을 다루려다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아예 이 영상을 만들자 해서 오늘 좀 모였고요.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환우. 자, 우가 라스네임이니까 우환 씨의 질문인데요. 두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첫 번째, 메디케어를 신청 안 하고 한국에 살다가 나중에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언니 지금 굉장히 복잡한 표정이신 네. 이유가 있죠. 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나중에 신청할 수야 있겠죠. 자격이 되면. 자격이 되면. 근데 메디케이드조차도 미국에 들어오셔서 5년 이상 살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5년을 살으실 준비가 돼 있으시면 에다가 그 살고 계신 주에서 요구하는 그 엘리저빌리티에 다 해당이 되면 자격 요건이 된다면 되겠죠. 그것도 네. 주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요새 이거 뭐 미국에 오려고 하면 그 저기 누가 그쵸. 스폰서를 써줘야 되잖아. 그럼요. 그리고 보증. 보증 쓸 때 나 이런 거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하죠. 5년간 안 받는다고. 그게 네. 5년이야? 그게 5년이야. 그러니까 뭐 나 평생인 줄 알았어. theoretically 되지만 이론적으로가 맞아 언니.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되지만 그건 이제 알아봐야지 그때. 상황이 안 되기가 더 쉽겠네요, 그죠? 이 질문에서 저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거는 왜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않다가 메디케이드로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혹시 타이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메디케어를 쭉 받으시다가 70대 후반에 메디케이드로 바꾸신 분이 분명히 계세요. 바꾸는 게 아니라 메디케어에다가 메디케이드가 더해지는 거죠. 그렇게 자격을 만드는 거죠. 그죠? 본인이 본인의 재산도 다 처리하시고 아니죠. 뭐 자격을 굳이 만들기 전에 일단 그러니까 시니어의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메디케이드를 받을 때는 자격 요건이 그냥 다른 에이지 그룹의 메디케이드를 받는 요건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메디케어만 갖고 있다가도 재산을 다 써버리고 처음서부터 인컴은 원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면 살다 보니까 자격 요건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럴 때도 5년간의 룩백 피리어드가 있다는 거죠. No. 이 경우에도 그러니까 룩백 피리어드는 내가 일부러 그 재산을 없앴을 때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사람이 꼭 그 상황에 딱 닥치고 나면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되죠. 이 재산이 없었으면 내가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이 재산을 뭐 자식한테든지 트랜스퍼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디컬리 네세서리 해서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 5년간은 그 안 한 걸로 친다 이 얘기예요. 5년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메디케어를 신청 안 하고 메디케이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메디케어에서 메디케이드가 만약에 타이포였다면 오셔서도 5년을 살아야 된다고 그럼요. 우리가 얘기했거든요. 네. 미국에 5년을 살아야지만 메디케어도 자격이 된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환우 씨가 또 같은 날에 비슷한 질문 하셨는데 메디케어를 신청 안 하면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죽을 때까지 메디케어에 가입 안 해도 벌금 내나요? 그런데 언니는 질문을 보고 뭐래? 이러지만 많은 분들이 벌금이 통지서로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무것도 신청을 안 했는데 벌금만 턱 날라온다? 그건 아니죠. 네. 내가 신청을 해서 뭐 파트 A나 파트 B나 이거를 받았을 때 내가 받아야 할 때보다 그게 늦어졌으면 그거를 계산해서 벌금이 나오는데 보통 보면은 소셜 시큐리티까지 같이 이거를 신청을 하잖아요. 왜냐면 메디케어에 퀄리파이가 되는데 소셜 시큐리티 안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보험료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벌금이 붙은 채로 Part B 보험료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메디케어를 신청 안 하면 벌금을 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신청 안 하면 안 내죠. 안 내죠. 그런데 벌금이 통지서로 날라오는 게 아니고 메디케어를 신청할 때에 나오니까 끝까지 안 내셔도 돼요. 그렇지만 소셜 세큐리티 베네핏, 우리가 그 연금이라고 부르는 걸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앞번의 질문을 보면 한국에 살다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우 선생님께서는 미국에 5년간 연장으로 살아야 메디케어든 메디케이드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살다 오셔서 어느 날 하겠다 이러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라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이스가 얘기한 게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서 5년 동안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미국에서 어떤 그 경제적인 활동을 5년 동안 해서 뭐 텍스 레코드라든지 이제 그런 게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세월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메디케어 A, B, D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은 노예요. 일반적으로 노고, 그러나 이머전시에, 그러니까 응급 시에는 뭐 하루탁이 왔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금방 응급 상황을 이제 응급실에 들어가서 그걸 받아야 할 경우에는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reimburse를 그렇죠. 예. 다 이제 레코드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신청을 하면 회사에 따라 다른데 뭐 어떤 데는 5만 불까지 해주는 데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25만 불까지 해주는 데 있고 좀 다르긴 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응급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응급 상황 아니면은 사실 한국이 보험 없어도 더 싸. 그 말은 맞는데 메디케어는 다르지. 그런가? 메디케어는 한 달에 170불밖에 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르지. 근데 이제 이 경우에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지고 계신 의료 보험을 미국에 와서 사용할 수 있는가? 못 하거든요. 못하죠. 가끔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을 드신다던가 다른 종류의 사보험을 가지고 계시면 외국 여행 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험은 쓸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플리멘탈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이거 좋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랬겠죠? 첫 번째, 자스민 페이그예요. 네. 자, 서플리멘탈 G는 어디서 드는 건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전 메디케어 A&B 20%, C&D를 들었어요. C&D를 같이 들었다는 건 C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G를 들면, 그러니까 서플리멘트 플랜 G를 들면 약값이 저렴한가요? 자, 답은요. 이분은 메디케어 A, B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C하고 D가 붙어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굳이 서플리멘탈로 바꾸시고 싶지 않다면 G를 따로 찾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서플리멘트 G를 뭐 들으시겠다 그러면 이런 서플리멘트 플랜은 일반 인슈런스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뭐 휴메나라든지 뭐 블루크로스라든지 또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든지 회사는 많거든요.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메디케어를 해주는 에이전트들한테 연락하셔서 난 서플리멘트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고 들으시는 게 좋고요. 여기 보면 G를 들면 약값이 저렴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G는 이게 서플리멘트 그 부분은 약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 서플리멘트 중에서도 오리지널 메디케어 A하고 B에서 그 B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어떤 부분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약값 그거는 파트 D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서플리멘트 플랜을 들으셔도 파트 D는 따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분이 갖고 계신 거는 A하고 B,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C, D를 다 갖고 계셔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서플리멘트로 갈아타시겠다. 그러면 오리지널 메디케어 A, B, 그리고 서플리멘트 플랜, 그리고 D를 들으셔야지 A, 완성이 B, G, 되는 거예요. D 이렇게. 그렇죠. 예, 예.
자, 서플리멘탈 플랜 G는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그 어떤 큰 수술이 있거나 암이 있거나 큰 병이 있으신 분들이 고려를 해봐라. 왜냐하면 플랜 G 자체는 돈을 좀 내야 된다. 그렇지만 큰 병이 있어서 병원을 자주 가시거나 하면 우리가 내야 되는 그 본인 부담금 그 맥시멈을 다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약값은 아니에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군인 가족의 질문이 연달아 있어서 이거는 좀 특별한 것 같아서 제가 뽑아봤는데요. SJ님이십니다. 20년 미군 복무 마친 퇴역자 경우 재향병원과 퇴역군인 시 가입한 군보험 트라이케어. 트라이케어가 보험 중에 제일 좋은 거라고 뉴스에서 얘기했었어요. 자, 트라이케어를 통해서 수술 및 진료를 받으며 약도 무료로 받는 사람의 경우도 메디케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지요? 우선 거기까지. 메디케어 Part B는요, 트라이케어를 가지시던 BA 커버리지를 가지시던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Part B는 예, 답은 예, 들으셔야 됩니다. 170불 내야 되는 네, 거예요? 내야 되는 거예요. A는 안 하고 A는 이제 무조건 다 되는 되는 거고, 무조건 되는 거예요. A, B. 네. 아니, 근데 C가 문제인 거지. 네. 트라이케어가 있으신 분들. 근데 트라이케어는 사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플리먼트의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만큼 좋다. 그리고 트라이케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약 커버리지를 다 그것도 거의 프리로 다 받으세요. 트라이케어를 통해서. 그러면 B만 하시면 되네. 그렇죠. 네. 자, 이제 그 다음 질문이 곧 이어서 62세가 곧 되므로 소셜연금을 조기에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본인 의료 비용은 지금까지 1불도 지불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분은 100% 군대 장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군대 보험이랑 이런 게 많이 연관이 돼 있어서 일불도 지불한 적이 없고 하는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트라이케어나 VA 커버리지가 어떻게 워킹을 하는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라이케어든지 VA 커버리지든지 무조건 Part B는 들으셔서 보험료를 내셔야 되고 근데 트라이케어하고 지금 아직 BA가 안 나왔죠. 네, 미리 설명을 드리는데 트라이케어는 군 복무를 20년 이상 하시든가 아니면 뭐 장애보험을 장애연금을 받고시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받으시는데 그 자체로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이분들이 그냥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따로 들으시기도 해요. 약을 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떤 식으로 들으시냐면 왜 들으시냐면 추가 혜택 때문에. 오, 네. 안경도 주고 그렇죠. 선물도 주고 이러는 거. 그리고 기억이 가물가물. sometimes 그 Part B 프리미엄에 기브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50불을 이 보험을 들면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을 들면 당신한테 Part B 보험료에 150불을 우리가 다시 주겠습니다 하는 플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네 그런 것들 내 돈을 때문에 내고 150불을 돌려받는다고? 내 돈 얼마 내는데? 170불. 매달 170불? 좀 회계사는 이해가 안 돼. 내 돈을 그럼 받지는 그런 게 말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보험회사에 따라서 유혹하기 위한 플랜으로 가지고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그 우리가 MA only 플랜이라고 하거든요. Part D가 없는 그냥 MA Medicare Advantage only 그거를 들으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뭐 나는 저기 라이프타임도 가고 싶고 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베네핏이 다 그런 베네핏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트라이케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 그렇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들으실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병원이나 닥터한테 가셨을 때 메디케어 카드 그다음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카드 예를 들어서 뭐 에트나에 들었다면 에트나 카드 그다음에 트라이케어 이거를 다 줘야 돼요. 나는 트라이케어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하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왜냐하면 그 병원 비용이요. 메디케어가 메디케어가 아니라 저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서 그냥 에트나라고 하죠. 에트나가 프라이머리 커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페이나 뭐 이런 거를 트라이케어를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제출이 안 되면 B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애드민에서 이걸 이제 비를 딱 나오면 자기가 이렇게 나눠 갖고 신청을 그렇죠, 그렇죠. 한 인시던트를 셋으로 나눠서 그렇죠. 조이스가 매우 싫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분은 곧 62세가 되시는 나이고 65세 메디케어 받을 때까지는 아직 3년의 시간이 있어요. 트라이케어는 상관없죠. 아니, 근데 여기 보면은 메디케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65살이 되면은 그러니까. 예, 의무적으로. 65살이 되시면 65살 생일 달 앞뒤로 3개월씩 총 7개월 안에 메디케어를 신청하셔야 되고요. 파트 B에 해당되는 비용, 그러니까 이제 미니멈이 170 몇 불이고 뭐 지금 현재로 수입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야 되십니다. 그랑 굉장히 비슷한 질문을 남영신님께서 해주셨어요. 제 남편은 베테랑인데 금방 말하신 VA 보험이 있어서 VA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소셜 세큐리티에서는, 그러니까 연금에서는 매달 메디케어 금액을 제하고 나오고 있고요. 궁금한 것은 제 남편이 메디케어를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신대요.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될까요? 메디케어 금액을 제하고 나오고 있으면 메디케어를 신청하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메디케어를 돈을 내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A에서 돈이 나갈 리는 없으니까 거의. 그렇죠. 네. 여기서 신청을 안 했다면 벌금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텐데 벌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금을 우리가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해서 자꾸 벌금이 그 교통 그 법규 어겼을 때처럼 날라오는 거로 생각을 하시고 이 어마무시한 벌금을 내가 지금 이 주머니에서 어떻게 내나 그러시는데요. 특별히 우리 남영신님은 남편께서 이미 기억이 안 나실 뿐이지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소셜연금에서 메디케어 비용을 제하고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벌금은 안 나옵니다. 네, 그건 그런데요. BA 커버리지에서 네. BA는 트라이케어랑 조금 달라요. 트라이케어는 메디케어 서플리먼트에 준한 거라 그러면 VA 커버리지는 주로 VA 하스피탈에만 가시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의 의료시설을 이용하시거나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트라이케어보다? 네. 그래서 VA를 가지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많이 들으세요. 거기에다가 약은 스틸 VA 커버리지를 이용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트라이케어보다는 훨씬 더 그 중요성이, 그러니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MA 플랜 오니 이런 거를 들으시면 내가 원하는 닥터, 한국 닥터를 보고 싶다. 뭐 이런 거를 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참고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프리로 주는 보험 회사들이 많죠. 많습니다. 이 근처에는 이제 네, 많은데 저희가 사는 조지아, 이 애틀란타,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하고 잘 상담을 하시면 지금 얘기하는 메디케어 C, 파트 C도 돈을 안 내고 들으실 수 있고 VA로 드럭도 사시고 VA 병원만 안 다니시고 그죠. 다른 병원도 가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십니다. 이 BA를 받으시는 분들은요, 사실 MA 플랜을 가입하시면 훨씬 베네핏이 클 수가 있는 게 네트워크도 훨씬 더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닥터 네트워크나 뭐 하스피탈 네트워크 이런 거를 더 넓게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추가 혜택 이거 무시 못 하거든요. 뭐 치과가 뭐 3,000불 들어오고 임플란트 들어오고 막 이런 거 들어오면 네, 굉장히 노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죠. 추가 혜택이 그런 것도 있는 거구나. 그럼요. 덴털 1년에. 공부 안 하셨는데 지난번에? 아니 듣긴 했어 언니. 영역이 안 됐어. 근데 언니 한 번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메디케어를 3번 들으셨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이유야. 우리 여기 앉아서 들었잖아. 가서 봤어요. 근데 기억이 안 근데 나. 본인이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네, 아직 회계사는 나중에 와서 너무 해결해 주세요라는. 지금 우리 조이스는 소원이, 우리 선우미숙 언니가 조이스가 65세 될 때까지 리타이어 하지 않고 본인의 메디케어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you're free to go. 이제 방금 우리가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사실은 이분의 질문은 대답을 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질문을 읽겠습니다. 강금님의 질문입니다. 파트 C를 들으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 않나요?
로우 인컴 사람들에겐 부담스러운데 보험비 170불을 내면서 C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자, 이게 이제 메디케어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한참 듣다 보면 막 이게 막 A, B, C, D 막 이게 막 구름처럼 왔다 갔다 하고 G. 막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잖아요. A, B, C, D. G는 아직 거기서 나오면 안 돼. 근데 지금 C를 들으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 않나요? Depends 어디 사시느냐에 따라서 C는 우리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로 프리미엄 플랜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거를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로우 인컴 사람들한테 부담스러운데 보험비 170불씩 내 로우 인컴이면 이 170불까지 면제가 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언니 로우 인컴이 어디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부부가 합쳐서 한 달에 한 1,900불 이 정도까지 된다. 그러면은 Part B 면제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거 얼른 에이전트를 찾아가셔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컴이 많이 이게 없다. 근데 이제 뭐 개개인마다 이 로우 인컴을 그렇지. 어디다 기준을 두냐에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스테이트마다 또 다른 거야. 아니 이제 메디케어는 피더럴이니까 네. 그런데 문제가 사시는 지역이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그 이제 지방 루럴 에리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사시면 또 이 혜택이 확 줄어들고 파트 C에 대한 비용이 좀 내실 수가 부담이 될 있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그 수도 있어요. 동네에 잘하시는 에이전트를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은 거네. 그렇죠. 근데 조지아에 사시면 선우 미숙 선생님께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김총님의 질문입니다. 65세에 직장 보험이 있어도 메디케어를 꼭 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직장 보험으로 다 커버를 받고 있어요. 이건 언니 우리가 사실은 얘기를 안 해도 이거 기억나지? 그쵸.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분의 질문 끝에 배우자 직장 보험으로 커버를 받고 있다. 본인이 아니다라는 상관없어요. 거지. 그래서 나는 퀘스천인 거지. 상관없어요. 자, 그래도 언니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직장이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직장 보험으로 커버를 받아도 메디케어 파트 B 돈을 내는 그것을 꼭 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그 그룹 보험의 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인플로이가 20명 이상인지 20명이 안 되는지를 꼭 체크하셔갖고 사실은 베스트 웨이는 HR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거 메디케어 받을 나이가 됐는데 나는 안 사고 그냥 그룹 보험을 유지하고 싶은데 나중에 내가 메디케어를 신청을 할 때 이것이 credible coverage가 되느냐 그걸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HR이 알아? 그럼요. 모르면 알아서 대답해 줘야 HR 아니야? 아니면 이제 HR이나 아니면 인슈런스 컴퍼니 직접 전화해도 돼요. 그게 더 그게 확실해. 확실하겠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그 직장에서 커버해주는 보험은 이게 크레디블 커버리지가 뭐냐면은 거의 모든 거를 다 커버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 중에서도 뭐 하스피털 인데미니티 커버리지 그래갖고 병원에 가면 그 병원비만 리임버스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플랜 이런 것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98을 이슈하잖아.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계속 보고 킵하고 있으면 증명서가 되겠네. 그래도 저라면 확인을 확인을 해보네. 하겠어요. 조금 정리를 할게요. 이제 왜냐면 직장 보험을 가지고 자기가 웃겨서 헷갈리는 거야. 직장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65세가 돼서 메디케어를 받을 시점이 되면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메디케어로 갈아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 왜냐면 직장 보험에 내는 보험료가 직장에서 100%를 커버해 주는 경우가 잘 없고 만약에 70% 커버해주고 30% 본인 부담이라 하더라도 170불보다는 많아요. 메디케어 B가 170불이고 뭐 C를 프리로 한다면 그런데 그때 조이스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요 같은 주제로 얘기할 때 직장보험을 진짜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왜 받고?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직장보험으로 자기 본인 부담금이 얼마냐 내가 메디케어로 갈아탔을 때에 얼마를 내야 되느냐를 먼저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룰, 팔러시가 메디케어를 받을 나이가 되면 의료보험을 보조해주지 않습니다. 라는 룰이 HR 어디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걸 커버해주는 크레디빌리티가 되느냐. 크레디블 커버리지. 예. 네, 그것만 확인되면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을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컴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Part-B를 많이 내야 된다. 왜냐하면 메디케어가 107 아까 그래서 그 얘기 한 거잖아요. 비교해 보셔야 된다고. 170불을 내고 뭐 파트 C 뿌리거나 뭐 서플리멘트 몇 바퀴에서 200-300불에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인컴 수준에 500불. 따라서 500 몇십 불을 내야 된다. 이러면 직장 보험에서 내가 내야 되는 본인 부담금보다 훨씬 많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해 주셔야 돼요. 자, 이분은 이제 조이님이신데요. 서플리멘트가 굉장히 궁금하셔서 네, 네. 서플리멘트는 아니 그러니까, 언니 질문 네. 읽어야지. 언니가 읽으세요. 알잖아. 아 그렇군요. 자, 급했어. 너무 앞서 나갔어. 빨랑 대답해주고 싶어. 서플리멘트를 사면 어느 주에 있던 상관없나요? 파트 C는 없어도 되나요? 네, 끝에 질문부터 네. 파트 C는 없어도 되나요? 네. 음. 그러나 파트 D는 있으셔야 되고요. 약보험은. 그리고 서플리멘트를 어떤 주에서 사시거나 아무 주에나 가서 쓰셔도 돼요. 그게 좋다 그게 그랬잖아. 좋다. 그게 제일 좋네. 이사를 가셔도 뭐 주소만 바꾸시면 돼요. 또 여행 갔다가도. 여행 갔다가도 물론 쓰실 수가 있고 한국에서 다치면 안 되고. 한국에서는 이머전시밖에 못 쓰죠. 이머전시 보행하나. 아니 그것도 보험 회사에 따라서. 보통 서플리멘트는 한 5만 불 정도가밖에 커버 안 해줘요. 썬초님이 지금 사는 주에서 신청하고 다른 주에서 살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주에 있어도 메디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 얘기 대답한 거네. 이거는 아니야 서플리멘트일 경우에만 되는 거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어떠냐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 서비스라고 부른다는 것 같아. 메디케어를. 그래서 메디칼 서비스라고 말하는 것 같아. 부르는 게 다르대. 그 메디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메디칼이 저기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거든요. 그냥 그 얘기 메디칼 아니에요. 서비스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내가 지금 살짝 헷갈려요. 메디컬 서비스니까 아마 그냥 뭐 예, 의료 그런 거 같죠? 서비스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분은 그러니까 서플리멘트를 가지시면 아무 문제가 없죠. 굉장히 자유로운데 그렇지만 서플리멘트가 아니더라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들으셔도 뭐 PPO나 HMO나 디펜스 어떤 회사의 플랜을 들으시냐에 따라서 한 회사가 조지아에도 이런 플랜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알라바마에도 있을 수가 있고 텍사스에도 있을 수가 뭐 큰 이런 주 같은 데에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그 플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 HMO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른 주에 가서도 그 HMO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여행하기 전에 물어봐야 되겠네. 여행은 근데 여행하는 거는 디퍼런한 게 이제 보통 보면 그 HMO라도 여행 가가지고 막 이머전시가 나거나 이머전시는 다 커버가 되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얼전 케어도 가실 수가 있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서 얼전 케어나 이머전시 코페이는 굉장히 싸요. 걱정 안 해도 되네. 코페이만 내시면 그 다음부터 걱정 안 하셔도 돼요.